이제 신 건명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지장간에서 이제 쓰이는 논리, 예를 들어서 을련이 왔다 했을 때, 자 진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가 안 간대. 진중에 을, 개, 무가 있는데 이때 을이 튀어나온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을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든지. 을련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중에 을목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을이 나와서 이한테는 뭐가 돼요? 재성이 되겠죠. 재물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데서 합의 글자가 있다면 이제 결혼으로도 이제 인연이 이어지게 되겠죠. 만약 팔자에 경이 있으면 재물을 다툰다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형제한테 돈을 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다른 팔자. 어쨌든 요때 이제 재성이 이제 튀어 올라와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활동 무대라든지 재성으로서 이거는 만들어지는데, 자, 을이라는 연에서 왔잖아요. 세운에서 왔으니 을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다? 다시 지장간 속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니, 즉 한시적으로밖에 요 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을이 12운성적으로도 위에서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만약에 유년 자체에서 만약에 을유년이면 그 을목이 가을을 지지 그 자체 환경을 가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을이 튀어나와서 그 환경을 그렇게 그때는 명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맞죠? 만약에 네, 지지 세력이 유니까. 만약에 을묘년은 확실하게 자기가 그렇죠. 확실하게 밑에도 쓰고 위에도 쓰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예. 사회적 이제 그러니까 그 활동처라서. 유년 자체의 그 지지의 환경도 그렇죠. 지지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정신적으로 뜨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없다면 을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뭐냐면 상 받은 거예요. 한번 반짝 뜬다. 예. 그 유년 한시적으로 반짝 뜬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했던 논리의 확장이에요. 자, 지지의 세력을 드러날 때 언제? 지장간? 만약에 을이라 한다면 어때요? 미에서 인까지 요때 실력 행사 가능한 것이고, 그죠? 그거는 실력이고, 그거 아니면 나머지 구간은 뭐더라?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채로, 대기된 채로, 즉 소극적인 형태로 그대로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 들어왔을 때 요때 정신적이라든지 잠시 명예적으로 한번 뜬다라는 거예요. 뜬다. 그럼 만약에 을유년 같으면 뭐 달이 그해 달이 뭐 이렇게 인묘진 이럴 때는 더 좀 잘 쓸 수가 있습니까? 1년 중에 을유년이라 하더라도. 근데 달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확실히 해에서 들어와야 그 작용력이 크고, 달은 약간의 충동 작용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을 우리 하루라고 친다면 오늘 묘일이죠, 묘일. 오늘 그래서 제가 희한한 걸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묘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묘일 안에. 그럼 더 큰 대세는 묘날이 더 큰 아웃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준비된, 대기된 게 올라와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이 있는 게 없다면 이때는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이 만약에 없다. 요거는 이미 지장간에 자기가 팔자 내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때 오면은 이 재성의 무대를 취한단 말이에요. 드러났으니. 근데 진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이 없고 운에서 을만 오면 그럼 이거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건부라는 거예요. 내가 취용해 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예, 환경이 그냥 그렇게 부유되었다는 것뿐이지 그거는 자기의 활동 성향에 따라서 취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취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는 조건부고 진으로 해서 있을 때 이 을목은 요때는 내가 땡겨서 쓴다는 거예요. 뭐 부모에 의해서 활동처가 늘어난다든지 그죠. 여기는 왜? 부모 형제의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좌표론하고 같이 묶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 부모 형제가 하는 일에 내가 가담을 그렇죠. 가담을 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내 무대가 이제 넓어지는 거니까. 예,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남들이 볼 때, 자, 맨날 비실비실 노는 줄 알았더만 언제 저가 있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거죠. 목도 이렇게 확 할 수도 있고. 힘이 있어야지. 유경사나 대기된 겁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했던 내용인데, 앞에서 했던 거. 그냥 반복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다 해버려서. 그래도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변명이고. 자, 이럴 때는 언제예요? 이거 항상 내부에서 아까 했었죠? 애정사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아까는 여기 오를 바깥에 해놨었고, 요거는 이제 안에 있으니까 일찍부터 애정사가 조장이 되겠죠? 네, 공부를 하다가 만난 여인으로부터, 그죠? 애정사가 지탱이 되는데,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이 언제 까발려질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었죠? 자, 어느 해에 오면 까발려진다? 자, 해를 충하는 사운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오를 충하는 자운의 그런 애정관계가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한 애정사를 본다면, 요거에 있는 것은 자기가 그냥 식상, 아랫도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예. 남들도, 야, 연애 박사네. 몸도 잘 따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정만 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접수. 그죠? 이미, 깃대라는 게 깃대. 깃발을 꽂고서 남들이 다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다 알아봐 준다. 그러니까 정이 오든, 오가 오든, 야, 일단 접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이 밑에 지지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정말 연애 박사야. 그죠?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깃대를 꽂고 있으니까 와, 쟤 잘하는 것 같다 하는데 실제로 정작 보면은 애인 없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오가 와도 안 되고 정이 오면 잠깐 뭔가 되려 했다가 잘 안 되고. 예. 이제 현실적 상황은 지지가 받쳐줘야지 이것도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해놓으니까 쉽죠. 그 다음에는 애정사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가 있고 해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늘 애정사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와 있죠. 그런데 옆에서 충동하는 사라든지 아니면 요 앞에 자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만 하면 자, 인과 정이 만나서 목만 만들려고 하면 사중에 뭐가 튀어나와서 얘를 깨부순다? 경이 튀어나와서 깨어 부시니 하려고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만 해도. 그러니까 이 이제 논리 확장이잖아요. 내에서는 안 되니 어디로 가겠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죠? 저 멀리 반대 방향으로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가서 이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오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한시적으로, 그죠? 그 1년. 즉, 오 다음에 민년 오니까 민년 상반기에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진다는 거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운에서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려고만 하면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됨. 세운에서 오면, 만약에 이게 뭐 오가 있는데, 대운이 4대운이다 이러면 10년 동안 안 됨. 10년 동안 안 됨. 그 다음에 그냥 세운에서 사가 왔다. 1년 동안 안 됨.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월은 충동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깨부수지는 못하거든요. 그거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대운에서 왔을 때, 세운에서 왔을 때, 월에서 왔을 때, 그 차이가 이제 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5년이 와도 안 됨. 이미 인자. 예, 이미 다 깨부실 인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5년이 와도 애정사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봅시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삼합 그러잖아요. 삼합이라는 게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것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결국. 즉, 얘는 뭐예요? 해는 해의 목표, 목적은 뭐예요? 목국. 묘라는 놈을 만나서 목국을 이루는 게 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도 마찬가지고. 사는 뭐예요? 가을. 유가 최종 목적, 목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즉, 중간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인자죠. 지장간의 인자가 사회적인 합을 이루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미생이다. 죄송합니다. 미생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얘가 가려는 궁극의 목표는 뭐예요? 목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이 언제 잘 드러나더라?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편인의 이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죠? 묘가 왔을 때잖아요. 묘가 왔을 때. 이게 자기의 최종 궁극적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리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남자가 미생으로 태어났다면 어쨌든 미를 가져오든 돼지 해자를 가져오든 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영양가가 있겠다? 아니면 피곤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래서 궁극의 목표는 실제로 보면 중간에, 그죠? 중기가 사회적인 합으로서 뭔가 변색을 시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할 때 변색되는 구간 할 때 뭐 했어요? 묘 했었잖아요. 서로 잘 놀다가 묘만 오니까 얘가 목으로 놀더라. 갑일주인데 미 정제를 쓰는데 묘년이 오니까 마누라가 어떻게 되더라? 짐 싸들고 도망가더라. 그런데 내만 나쁜 줄 알았, 내만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만은 야보다는 좀 더 낫더라. 그죠? 삶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어쨌든 중간자는 항상 그 변색을 만들어내는 인자가 된다. 그 다음에 늘 이제 잘 활용되고 잘 쓰이는 것들이 진술충미할 때는 뭐가? 여기.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은 자기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기. 아까 미 같은 경우 나는 토다 정기. 어떤 때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그대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변색되는 거는 뭐? 삼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여자 같은 경우인데도 여자 명조예요. 무신의
무오의 무술의 정사. 자, 이 팔자 보고 느끼는 점. 이 팔자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비겁천지에 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예? 죄 없는 남자. 예? 자식 사중에 경금, 술중에 신금, 그밖에 없잖아요. 연애신. 예. 자식 때문에 간다. 자, 이제 이런 포커스가 뭐냐면, 과연 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드러난 글자에 관성이 있다, 없다? 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장간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거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의 지구예요, 지구. 내가 여기에 서 있다면, 여기에는 없다 해요. 근데 치고 딱 반대편에 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의 남편은 내에 없으니 해외에서 구하라. 그죠? 그 다음에 이 화. 반가운 건 뭐예요? 화토의 기운을 덜어내는 신이잖아요. 신생 남편을 만나니, 즉 해외에서 신생 남편을 만나니 잘 먹고 잘 살더라예요. 국내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없는 거와 진배 없는 사람을 구하면 돼요. 종교인이나 수도인이나 그런 남편을 맞이하면 자기의 의식주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 팔자대로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무죄를 만나면 안 되나요? 네? 무죄. 그러니까 남자의 하는 직업의 양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삶과 비슷한 거죠.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으니 거의 삶이 죽은 거나 진배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재리를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정상적으로 잘 살던데. 아. 아니 더 살아가니까. 그러면 와이프 그 얘기네. 와이프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는 요는 사람이고. 그렇죠. 요는 경우에 이제 처자인연법을 확장을 한다면 죄가 없고 관이 없고 하나. 예, 제 관의 논리로 따라서 원래 뭐 여기 같은 관이 없으니까 제의 논리가 없는 남자를 만나면 되기는 되겠죠. 근데 그 모양새보다는 안정적으로 사는 모양새는 신생에 외국인 남자가 최고고 그 다음이 뭐 수도인이거나 재리를 떠난 삶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남편을 만나서 하니 그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팔자만큼만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한 자식 한 명, 그죠? 이것도 이제 영양가 있는 자식 한 명. 그다음에 이제 발복의 가능성, 객지 발복의 가능성이 있는 자식 한 명. 그 자식은 꽤 쓸만하네요. 그렇게는 놓고 살아시죠.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안 살고 누구 보고 살겠다? 자식 보고 산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저런 팔자 같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잘 나갈 남자도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이런 여자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자가 재물벌이를 한다면 해외에 있거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해외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국내에 있어도 보면 직업이나 일로 인해서 떨어져 있어요. 돈벌이가 영 안 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시하고 그냥 예, 이렇게 예. 하면은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는 되죠. 대신에 남자가 재성의 논리는 없어야 되겠죠. 있어도 완전 그냥 결국 재성이 자기가 있으면- 자기 팔자는 괜찮은 팔자인데 저런 여자 만나면 그렇죠. 남자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담겨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해법이 떨어져 좀 지내라. 직업이나 일로 인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제 제대로 온전한 그 다 갖춘 사람이 원래 저런 여자를 안 만나야 되는데 예. 남자는 여자한테 당기니까 그릇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런 여자가 남자를 그거니까 혹시 남자가 그러면 같이 계속 오래 살면은 팔자가 안 좋아. 요렇게 자신의- 담기는 거예요. 네? 요 모양새로 담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요모양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원래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플 수도 있게 되는 그렇죠. 뭐 죽을 당연하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아무리 자기가 명이 원래 괜찮은 식신이 그렇죠. 노력하더라도 팔자에 결국은 여자의 그 당긴 그릇 때문에 그렇죠. 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식에서 남자가 들어오면 여기저기 바람 피우고 뭐 그러면서 뭐 그림 조금 먹게끔 이렇게 잘 안 삽니까? 달거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여자 하면 돈이 안 되네 그지. 남자 예? 돈이 안 되네. 떨어져 살면 돼요. 같이 붙어 살았을 때. 같이 붙어 살면 남자는 얼음에서 물로 바뀌어요. 그럼 요 모양새대로 탁 당겨요. 없는 모양새대로. 그러니까 결국 여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좋은 남자도 좋은 팔자의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동화에 있잖아요. 바보 온다리가 누굴 만나서 성공했다? 남자 무조건 평강공주를 그렇죠. 내 팔자가 안 좋아도 공주는 복이 없어도 남자는 복이 있지. 그러니까 그 모양새대로 당기기 때문에 이미 동화에서도 이미 답을 다 준다니까요. 아주 중요하다 그죠. 예. 공부다 그죠. 그럼 선생님 궁합도 솔직히 진짜 사주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잘 봐주는 게 설계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타주를 보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일보하는 게 뭐냐면 조건을 걸으라는 게 조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리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두 사람 팔자를 아주 긴밀하게 봐서 이 사람이 이해했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오프라인만 했던 강의인데 처자 인연법 그 궁합법 해줄 때 뭐랬습니까? 그 다 무시하고 뭐 하다 운에서라도 받쳐주는 걸 바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자애. 여자 팔자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 손이 오면 무조건 여자의 그 팔자의 모양새를 정말 잘. 잘 봐야죠. 일단 요 진도 조금 나머지 쪽 여기까지만 좀 나가고 항상 제가 사설을 얘기하다가 본진도로 나가서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실제로 밑에 거는 격용어예요. 격용 무예 경신되어 있죠. 이게 맞나? 아 여기 지금 1이 여기 가야 될 거네. 1이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 월, 일, 시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경우에 아 맞네요. 아니야. 원래대로 하는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요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는 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 없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관을 쓴다라고 해요. 그 논리가 어디냐면, 자, 신중에는 뭐가 있다? 경이 항상 을을, 묘를 견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천간합 잠깐 들으니까 좀. 아니죠. 이건 팔자 내에 있으니까. 팔자 내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걸 계속 끌어당겨 와서 관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지자가. 근데 그 결국 이면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합록격이라고 격용책에 나와요. 합록격. 그게 뭐냐면 사가 뭐를 합을 하더라? 아 신이 뭐를 답을 벌써 답을 얘기해. 신이 뭐하고 합을 합니까? 사잖아요. 사는 뭐예요? 록이잖아요. 경의 록. 여기가 무의 록. 록이 되니까 이 록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신중의 경금이 이제 요 글자 관을 땡겨 와서 록과 내가 힘이 있어지고 그죠? 관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논리거든요. 일단 뭐 우리 지장간 배우는 편에 보면 요 파트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로 해서 합록격으로 해서 땡겨서 관을 땡겨서 쓰기도 한다라는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고 그 밑에 명조는 보면은 갑신의 오의 무술의 정사 앞에서 했던 팔자인데 갑이 하나 떠 있죠. 우리 노트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놈이 세력이 없잖아요. 그죠? 천간에 떠 있으니까 명예 쪽으로만 지향성이 있는 관을 취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일점 힘없는 관보다는 앞에 여기 설명했던 이거 해외에 오히려 있는 남자가 더 실하더라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이 팔자가 관직을 구한다면 고시를 구하다가 몇 년 세월을 보내겠다? 그죠? 고시만 죽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아예 없어버리면 고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해외에 바로 눈을 실속적인 삶을 살겠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진도는 이제 다음 주 수업이 드디어 이제 여인의 부성을 논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옆에 해자축 인묘진이 하나하나 다 적어놨죠. 이거 설명이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게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지에 드러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장간에 드러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음간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설명이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한 개씩만 하니까 재미없을까? 뒤에는 2개 들어간 거 해놨어요.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경우,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운에 따라서 각 세운마다 어떻게 활동 양상이 틀려지는가를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오늘 이상한 설만 풀어갖고.